쉬운 영어 쉬영 채널의 사라 JS쌤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만나서 같이 공부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9강으로서 문장의 성분과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초영문법이 총 16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 딱 절반 왔습니다. 오늘이 절반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기특합니다. 나머지 반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가요. 자, 그러면은 리딩에서 정말 중요한 문장 성분과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리딩에서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문장 성분이 무엇인가? 자, 문장 성분이란 쉽게 얘기하면 단어나 구나 절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단어나 구나 절이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따져보기 전에 단어가 뭐고 구가 뭐고 절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단어집에서 알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단어를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정의를 내릴 때 가급적 문법적인 용어를 좀 뺐어요.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you, 너, Sam, 쓰는 사람 이름, book, go, 가다, pretty, 예쁜, well, 잘, 이런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단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구라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단어들이 제가 레이저 포인트 키겠습니다. 그럼 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단어들 두 개 이상의 단어 조합이 그 얘기죠. 하나의 뜻을 이룰 때 우리가 이걸 구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take place가 원래는 take라는 뜻이 따로 있고 가져오다, 가져가다, 취하다 또는 place는 장소라는 뜻이죠. 각각의 단어가 다른 뜻을 갖고 있지만 얘네가 하나의 세트로 쓰였을 때는 기존의 뜻이 사라지고 happen, 무엇이 발생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다라는 뜻이죠. 이 뜻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뜻을 이룰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라고 얘기하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put of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put이란 놓다 두다와 off가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뜻인데 이 단어가 하나의 세트로 썼을 때는 delay, 미루다라는 새로운 뜻이 되는 거죠. 자, 구의 개념 잡으셨죠? 자, 절이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봅니다. 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랑 비슷하지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나열되어 있어야 돼요. 절이려면. 근데 조합이 절이라는 조합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를 이제 이 다음 장에서 공부를 할 건데 쉽게 얘기하면 주어는 누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봅시다. I think that she is the best 해서 누가, I, 내가. 동사는 우리가 일반 동사랑 비동사 공부하면서 공부했죠. 어떠하다라는 뜻으로. think가 생각하다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나열이 되는데 주어와 동사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원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문장 성분의 이 각각 역할들을 설명할 때는 단어 가지고만 설명을 할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습득하면은 단어 자리에 구가 들어가거나 절이 들어가는 걸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장에서 문장 성분이 앞에 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단어나 구나 절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문장 성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역할이 뭔가를 봐야 되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문장 성분의 구성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역할이 주어 역할을 하느냐, 동사 역할을 하느냐, 보어 역할을 하느냐, 목적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이것저것 다 아닌 수식어 역할을 하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뭐가요? 문장 안에 있는 단어나 구나 절이 이 문장 안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는 것이 문장 성분이라는 거죠. 문장 성분은 선생님이 처음 영어 공부할 때는 문장 성분과 품사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오랫동안 아이들과 가르치고
저희 나라의 높은 수준의 수능, 리딩 성분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문장 성분이 이 리딩이 정확한 리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장 구성 요소는 정확하게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예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수식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4가지의 예문을 가지고 이 문장 성분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어라는 것이 뭐냐? 쌤이 바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누가 또는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좀 정확하게 해석하게 되면은 있는 이가라는 주어의 조사가 붙게 해석이 되는 것들이죠. 어법적으로 설명하면은 문장의 주체예요. 주체. 누가, 무엇이에 해당되는 거죠. 예문에서 주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I am a prince 하면은 누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그쵸? 누가에 해당되는 I가 주어인 거죠. 두 번째 문장 he is happy에서는 누가 행복한 거예요? he가요. 그 사람이, 그가, 그쵸? 누가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 뭐예요? he예요. 그 다음에 you have a car 하면 누가 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she goes to mall 하면은 누가 쇼핑몰에 가는 거예요? 그녀가. 그래서 위에 4개의 문장에서 주어를 한번 골라봐 하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I와 he와 you, she 이런 애들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각각의 단어들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본이 끝나고 심화과정에서 어법을 할 때는 이 주어라는 자리에 구도 들어갈 수 있고 절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고민해 보기로 해요. 자, 이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는 동사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비동사와 일반 동사 때 좀 공부를 했죠. 사실 보면은 다 어로 끝나는 게 보이시죠? 주어, 보어, 목적어, 수식어. 근데 동사만 지금 동사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동사라는 말 대신에 서술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동사라고 쓰는 것이 편해지다 보니까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게 동사다 보니까 그냥 동사라고 여기서 붙여버리는 거죠, 오늘날은. 그래서 어떤 어법책에서는 서술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두 개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동사는 뭐뭐다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 등을 말해줘요. 그럼 위에 문장의 동사가 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I am a prince에서는 am이라는 이다가 동사겠죠. 그 다음에 he is happy에서 그가 행복하다에서 is가 동사죠. 그 다음에 you have a car에서는 너는 가지고 있다라는 have가 동사예요. she goes to mall에서는 그녀가 간다라는 얘가 동사인 거죠. 그래서 위에 문장에서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am, is, have, goes에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장에서 주어나 동사 찾는 것은 해볼만 하죠. 자, 그러면은 보어와 목적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어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보어 암기하기 쉬우시죠? 보충해주는 말 앞에 보자만 따면 되니까. 지금 보면은 위에 보어를 complement라고 나와 있죠? 어법책이나 보통 학원에서 설명을 할 때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이렇게도 설명하지만 S나 V나 C나 O로도 표시하죠? 그거는 각각 영어에 해당되는 말의 앞글자 이니셜을 쓴 겁니다. 자, 보어는 말 그대로 보충 설명해주는 말인데 누구를 보충 설명해주냐?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애들을 얘기해요. 그럼 위에 문장에서는 보어가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내가 이다예요. 내가 뭐라는 얘기일까요? 왕자라는 얘기죠. 왕자가 누구예요? 나요. 지금 am 다음에 위치한 a prince는 I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충 설명해준다라는 말은 좀 더 그 수식해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he is happy 볼게요.
누가 해피한 거예요? 그 사람이요. 지금 해피는 누구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어요? he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문장에서의 보어는 a prince나 happy를 보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선생님 a car는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a car는 봅시다. you, 너가 차는 아니죠. 딱 봐도 you를 보충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렇다고 주어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목적어일 수 있는 거죠. 목적어란 뭐냐? 말 그대로 목적이에요. 동사라는 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을로 해석되거나 또는 에게로 해석됩니다. 그럼 다시 예문으로 돌아가서 You have a car 하게 되면 너가 갖고 있다. 갖고 있다. 갖고 있다라는 동사의 대상이죠. 주체가 you라면 대상은 뭐예요? A car. 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돼요? 차를 을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you have a car에서 car는 목적어가 되는 거고 주어를 설명해주는 a prince나 happy는 똑같이 세 번째 자리에 오지만 a car처럼 얘네들은 보어라고 얘기하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니까 주격 보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수식어를 보겠습니다. 문장에서 주어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목적어나 보어도 아니고 나머지를 전부 다 수식어로 묶어주면 돼요. 단어 하나일 수도 있고 단어가 여러 개 배열된 구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She goes to the mall 하게 되면 누가요? 그녀가 주어죠. 뭐뭐하다, 가다 동사죠. 그 다음에 나오는 to the mall은 she를 보충 설명해 주거나 을로 해석되지 않아요. 보어나 목적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쇼핑센터로 방향, 시간, 장소나 시간, 방법, 수식어로 묶이는 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덩어리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수식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문장이라는 것은 이런 애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성분은 이렇게 5가지가 문장 성분이고 각각의 위치에 있는 단어나 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문장 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장 성분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은 문장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은 단어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이 단어 자리에 좀 긴 애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문장의 형식을 즉 문장이 어떤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만 리딩의 정확성이 올라갑니다. 문장의 형식은 총 5개로 이루어지는데요. 앞장에서는 3가지를 공부하고 뒷장에서 4, 5 형식을 한번 기초 정도의 개념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문장의 형식은 문장 성분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를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좀 크게 볼게요. 1, 2, 3형식을 볼 때 주어와 동사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그 둘로 끝날 경우에는 1형식인 거고 그 다음에 3번째 자리에 오는 것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할 때는 우리가 2형식이라고 얘기하고 그 애를 보어라고 얘기하죠. 네, 3번째 오는 애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지 않고 을로 해석되면서 동사의 대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3형식으로 분류해줍니다.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1형식 I go there 한번 볼게요. I, 누가 주어죠. go, 가다 동사입니다. 그럼 선생님 there는 뭐죠? there는 우리가 수식어라고 얘기하는 건데 주어거나 동사거나 보어거나 목적어가 아닌 애들을 우리가 수식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이런 애들은 그냥 수식어로 놔두는 거예요. 얘가 여러 개가 있어도 문장 형식을 분류하는 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2형식 가볼게요. I am happy 하게 되면은 주어 동사는 일단 디폴트로 가 있죠. happy가 누가 해피한 거예요? 나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어요. I가 곧 happy인 거죠.
이럴 때 happy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보어 또는 주격 보어라고 얘기한다 얘기했어요. She is a student에서는 student, 학생이 누가 student인가요? 그녀가 student인 거죠. 그래서 she equal student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주어와 세 번째 자리에 오는 애가 같다라고 설명이 되면은 얘를 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적어를 볼게요. I have a car 앞에도 나온 예문인데 I, 내가 주어죠. 가지고 있다 동사예요. 근데 a car가 나는 아니죠. 나와 a car가 equal 관계가 성립이 되면 보어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보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동시에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 을로 해석이 되고 가지고 있는 대상이 되어주는 거죠. 그럼 이 a car는 뭐라고 분류해줘야 돼요? 목적어로 분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예문에서 1형식, 2형식, 3형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잠깐 얘기하자면 지금 보어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것은 happy라는 형용사나 student라는 명사 두 개 다 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와 대명사밖에 오지 못합니다. 요거는 자세히 설명은 좀 뒤로 놔두고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이 형식에서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happy와 student 형용사와 명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외가 있죠. 영어에서는 항상 예외는 공부해 두셔야 되겠죠. 이 형식 동사이긴 한데 세 번째 자리에 명사가 오면 안 돼.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얘기하는 애들인데 5개가 있습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sound, 뭐뭐처럼 들리다, smell, 뭐뭐처럼 냄새가 난다, taste, 어떠어떠한 맛이 난다, feel, 어떠어떠하게 느껴진다예요. 얘들은 뭐다? 명사가 오지 말고 형용사만 보어 자리에 오세요 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예문을 보면 선생님 좀 심플하게 있죠. 이 세 상태를 굿이 설명해 주니까 얘는 보어인 게 맞죠. 이시 굿인데 좋은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처럼 소리가 들리고 좋은 것처럼 냄새가 나고 좋은 것처럼 맛이 나고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굿이 it을 잘 설명하고 있죠. 보충 설명하고 있어요. 보어가 맞아요. 근데 it sounds good. 그거 좋은 것 같아. 좋은 소리처럼 들려를 it sounds like a good idea. good 대신에 good idea.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처럼 들려. 라고 idea라는 명사를 쓸 때는 뭐가 생겨나죠? like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이런 애들은 형용사 보어만 오는데 비슷한 의미로 다른 표현에서 명사가 들어갈 때는 like를 써준다예요. 자, 여기서 팔품사를 좀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거는 문장 성분과 형식을 한꺼번에 설명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해해 주세요. 자, 팔품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문장 성분은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근데 팔품사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이전 단계예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로 분류된 소속인 거죠. 한마디로 요즘 용어로는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전에 카테고리, 이 단어가 어떤 카테고리로 들어가냐를 나눠본 거죠. 문장이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영어의 단어는 총 8개로 모든 단어가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떤 단어는 하나의 카테고리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단어는 2개 이상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명사는 말 그대로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죠. Jane Water. 여기서는 심플하게 설명합니다. 대명사는 명사 대신해서 맞는 거죠. He, I, they. 자,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 수식해주는 happy 같은 애들. 동사는 뭐뭐와 다로 해석된다고 했죠? Go, eat, come 이런 애들. 지금 요 4개가 조금 중요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요 4개를 잘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사는 very 같은 애들이고 전치사는 in, on, at 이렇게 명사 앞에 쓰여있는 세트의 개념의 중요한 애들이죠. 접속사는 and, but, or, because 같은 애들이고 감탄사는 wow 같은 애들이에요. 기본 단계 16강 중에서 뒷부분에서는 품사를 조금 다루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때 형용사나 부사, 전치사, 접속사 이런 것도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강의로서 이제 문자형식의 마지막 4, 5형식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3형식이 2형식과 3형식이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었죠. 1형식은 두 덩어리, 4형식과 5형식은 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주어와 동사는 기본값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네 덩어리 중에 이제 두 덩어리가 기본값이니까 나머지 두 덩어리가 어떤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예요.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로 나열되어 있는 거고 5형식은 목적어 하나에 이제는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보어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게 5형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4형식을 보겠습니다. 앞에 목적어를 설명할 때 을로 해석되거나 누구누구에게로 해석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누구누구에게로 해석될 때 우리가 그것을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을로 해석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직접 목적어로 얘기해요. 사형식에서만 이 목적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예요. 사형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문장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I give her candy예요. 자, 내가 주었죠. 주어 동사예요. 나머지 두 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녀에게, 그쵸? 캔디를 주었어요. 딱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사형식인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캔디가 그녀를 수식해주지 않아요. 그녀는 캔디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형식은 네 덩어리로 이루어지면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으로 해석이 되죠. 하나 더 확인 사살로 해볼 거는 마지막으로 이 두 개가 서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식이 확실합니다. 사형식에서 하나 더 암기해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누구누구에게를 먼저 말하든 을을 먼저 말하든 상관이 없죠. 내가 그녀에게 사탕을 주었든 내가 사탕을 그녀에게 주었든 우리나라 말에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영어는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 뒤로 가게 되면은 좀 달라지는 요소들이 있어요. 볼게요. I give a candy 다음에 her를 뒤로 넘겼더니 뭐가 생겼어요? to라는 전치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형식에서 생각해야 될 하나 더가 있는데 이 형식처럼 누구누구에게를 무엇을 뒤로 보내면 전치사를 써줘야 한다예요. 대부분은 to인데 모두가 다 to는 아니에요. for를 쓰는 애도 있고 of를 쓰는 애도 있는데 옆에 팁에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형식을 사명식으로 변형할 때 주의사항이라고 써놨죠. 이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쓰여있으면 사형식이에요. 근데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내면서 이렇게 전치사구로 묶여버리면 우리가 이거를 수식어로 성격을 정의해줘요. 그러면은 문장 성분이 뭐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몇 형식으로 얘기해요? 3형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어법책에서 중학교 어법책에서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봐라, 3형식을 4형식으로 바꿔봐라 이런 말이 요 말인 거예요. 간접 목적어를 먼저 쓰냐,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냐를 구분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말인즉슨 간접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로 뒤로 보내라는 말인데 그럴 때는 뭐다? 전치사가 살아나는데 대부분은 to니까 to를 쓰는 동사는 기억할 필요가 없죠. 자, for를 쓰는 애가 몇 가지가 있는데 buy, find, cook, make처럼 뭔가를 위해주는 뉘앙스가 좀 더 강하면 for를 쓰는 경향이 있고 of는 ask 동사에서 씁니다. 이거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I buy him a toy 하면 내가 그에게 장난감을 사주다예요.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 사형식이에요. 자, 사형식을 사명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즉, 누구누구에게를 무엇을 뒤로 보내볼게요. 자, 이번에는 to가 아니라 for him인 거죠. 내가 그를 위해서 토이를 사준 거예요. 뭔가 위하는 뉘앙스가 조금 있을 때는 to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 ask her a question 하게 되면은 내가 그녀에게 질문을 요청했다는 거죠. 자, 그녀에게를 뒤로 보내버렸을 때, 문장의 위치를 바꿨을 때, 이번에는 of를 써줘요. 그래서 I ask a question of her. 그녀에게 질문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형식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형식은 똑같이 네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는 기본 세팅을 하고 자, 이번에는 목적어가 두 개가 나열된 게 아니고 마지막에 오는 애가 목적어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I make her happy 하면은 자, 나는 만들어줬어요. 그녀가 행복하도록. 자, 행복한 게 나예요? 그녀예요? 그녀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happy는 목적 보호라고 하는 겁니다. 자, I make her boss 하게 되면은 내가 그녀를 보스로 만들었어요. 자, 나는 만들었어요. 보스가 나예요? 그녀예요? 그녀죠. 그러면 boss라는 명사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좀 확장 개념으로 가볼게요. I see her dance 또는 dancing 둘 중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똑같이 네 덩어리인데요. 나는 봤어요. 그녀가 춤을 추는 걸. 자, 춤추는 사람이 나예요? 그녀예요? 그녀예요. 자, 요 5형식은 좀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요 앞에 두 개로만 봤을 때 역시나 보어는 형용사나 명사가 오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심화학습에서 뒤에 이제 다음 강의에서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 들어갈 것은 요거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네 덩어리가 이렇게 주어와 동사 관계가 있고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 있는 이렇게 나눠서 둘씩 짝을 먹을 때는 이 뒤에 거는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를 해주고 목적어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형식이 아니라 5형식으로 한다예요. 자, 오늘 문장 성분과 문장의 형식 공부했습니다. 결국 쉽지 않은 건데요. 기본 개념은 항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복습할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한 교재를 쓰지 않는 대신에 집에 있는 교재로 같은 카테고리 것을 한 번 더 공부해보고 그런 것들을 문제를 풀어보고 그 질문 있으면 답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는 요 예쁜 고양이들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바빠서 다른 동물들 채널처럼 화려하게 꾸미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소소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공부하시다가 좀 스트레스 받거나 좀 쉬고 싶다고 하면은 그 영상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바이바이!